시장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면 주는 만큼 먹으면 됩니다. 시장이 나한테 돈을 뺏어가면 덜 뺏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을 잃는 시기가 맞아요. 이때 벌었던 거 덜 까먹겠다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은 선방하고 있고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시장이 돈을 뺏어가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빼는 사람은 다음 상승 사이클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시황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이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기존 구독자분들이 많이 좀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댓글도 좀 많이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도를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댓글에 좀 그런 댓글도 있었어요.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면 그때 공격적으로 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굳이 뭐 할 게 있냐, 지금부터 뭐 할 게 있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될 거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가정했던 시나리오는 뭐냐면 불경기를 명분으로 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데 그때 급락이 나오면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될 때 그때 사면 된다. 근데 이번에 물가 지표들이 나왔죠? 제가 예상한 거랑 어떻게 됐죠? 인간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예측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 행동인지를 바로 그냥 정면으로 보여줬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맞췄겠지만 그분들도 분명히 또 나중에 틀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시황을 보는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될 경향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현재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 미국이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 상승했습니다. 올랐으면 물가 오른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 대비해서 더 많이 물가가 올라가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렸던 겁니다. 금리 인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사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 명분이 되는 거지 금리를 인하할 명분은 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명분은 불경기입니다. 물가를 갖다가 이제 명분으로 붙이는 거는 힘이 약해요. 야, 물가 많이 낮아져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해도 돼. 야, 이 정도면 물가 괜찮아. 이거는 이 정도면 괜찮아는 금리를 픽업하는 명분이 되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 힘이. 근데 니네 큰일 났어가 돼야 금리를 만지는 명분이 될 수 있어요. 동결하는 게 아니라 올리거나 내리거나. 피벗을 하는 거는 바꾼다는 거예요. 금리 올리던 걸 내리거나 내리던 걸 올리거나.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고 거기서 지금 멈춘 상황이죠. 이걸 다시 내리려면 큰일 났어가 돼야 돼요. 금리 올릴 때도 물가 큰일 났어로 올린 겁니다. 근데 이 큰일 났던 게 이제 괜찮아졌다고 해서 금리를 인하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힘 자체가 인하를 시키는 힘이 물가는 약해요. 근데 불경기는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해서 2.9% 상승했다. 3년 4개월 만에 2%대에 진입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체만으로는 물가가 낮아졌다는 게 그럼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그건 결코 아니고요. 물가가 낮아졌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좋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다. 3년 4개월 만에 2%대. 이 2%대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2.5% 중립금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선진국 정도 되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반적인 선진국들이 평균적으로 무조건 그런 거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 중반 정도 성장하면 무난하다라고 보통 평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2.5% 했으니까 물가도 2.5% 정도 올라가면 얼추 맞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월급이 25,000원 2.5% 올랐으면 물가 2.5% 올라가는 거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딱 맞춘 것처럼 그렇게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대 금리로 접어든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낮아지면 2% 중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사점이 분명히 있기는 하다라는 거를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죠? 물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더 심각해지면 문제인데 더 심각해질 수도 있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물가 자체는 낮아지는 추이로 갈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애초에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명분으로 들었던 이 수요 위축,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투자도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수요가 위축되는 건데 놀라운 지표가 발표됐죠. 미국의 소비가 살아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 정도 상승했고요. 예상보다 훨씬 더 호조를 띄었어요. 1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소비가 안 꺾였다. 소매 판매 올랐다. 예상 밖의 호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수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국가인데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소비를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들이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GDP, 우리가 일반적으로 GDP 성장률을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의 GDP의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게 소비입니다. 미국은 내수로 돌아가는 국가예요. 소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했다는 거는 경기가 살아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미국 소비 살아났어?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런 경기가 다시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수요 올라가서 물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아주 없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약해지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할 명분이. 여기서 경기까지 부러졌다 하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더 세지는데 물가는 낮아졌는데 정작 중요한 거 큰일 났어가 안 생겼네. 뭐야 경기 안 큰일 났는데 나름 잘 선방하는데 그럼 뭐 금리 인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버틸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손해 판매가 전월 대비 1% 정도 올렸어요. 전월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도 2.66% 정도 올랐습니다. 뭐 24년 1월 달에 이때도 뭐 많이 올라가긴 했었는데 이때 이제 2.66% 뭐 최근 경향성이 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좀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 지표를 볼 때 고용 지표를 많이 보는데 고용 지표를 보는 이유도 결국 소비랑 연결됩니다. 고용이 되고 그리고 돈을 사람들이 많이 벌어야지 실업자들이 없어져야 돈을 다들 많이 벌어야 소비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매달 발표가 되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7,000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2만 7,000건으로 5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달 만에 최저치 찍은 거죠. 전망치를 실제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적네. 그렇다는 말은 일하는 사람이 많네. 실업자가 적어졌다는 뜻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성을 띠다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2주 동안.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실업수당 청구하는 것도 줄어들고 소비도 좀 예상보다 좋고 경기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소매 판매는 올라가고 소비 늘고 실업도 줄고 미국 증시 야 경기 좋아. 뭐 리세션? 침체라고? 야 미국은 침체 같은 거 없다 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가는지. 그러다 보니 이거 골디락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나름 선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다른 국가들은 어때요? 다 작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야 전반적으로 수요는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은 이거 골디락스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역시 미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하듯이 야 어렵다 해도 미국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야 리세션은 미국은 비껴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7월 생산 지표 예상치가 하회하고 있어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경기를 전반적으로 주도해서 리딩하면서 이끌어가던 국가가 미국이랑 중국인데 그중에 중국은 지금 부러지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지표도 안 좋고 소비 투자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만 나홀로 선방하고 있구나. 미국만 골디락스 될 수도 있겠다. 물가는 낮아지고 그리고 경기는 좋아지는 진짜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산업 생산도 전년 대비 5.1% 증가,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매 판매도 2%대 증가하는 걸로 그쳐서 고정자산 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의 종합적인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전에 그 댓글을 달으셨던 분 중에 좀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그러면 그냥 경기 부러지고 금리 인하했을 때 그때 투자하면 되지 않냐. 무서운 거는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골디락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 쫙 무너지다가 부러지듯이 이렇게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무스하게 이거를 잘 해결해가지고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경기를.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금리 살살살살 낮추면서 부양을 조금씩 해나가고 그러면서 또다시 거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골디락스가 나오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혹은 뭐 금리를 조금씩 낮추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정말 완벽한 타이밍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경기가 부러지는 그 타이밍인데 경기가 안 부러지면 나름 선방하면서 금리 내리면 그러면 이제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증시가 이미 올라가고 주가가 이미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하는 타이밍에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제서야 매수를 하려고 하면 뭐야? 매수 못 하겠는데 너무 높은데? 고소공포증 걸릴 것 같은 주가가 형성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부터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냥 잘 넘어가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오만하게 그때 나는 투자해야지 그때가 좋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가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불경기 상황이고 그리고 많이 또 침체가 되어 있기도 했었고 최근에 급락도 했고 신용도 한번 털렸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서 거품론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털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근에 단기 급락 나왔을 때 어때요? 단기 급락 나왔어요. 야 이거 대세 하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바로 회복했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V자 반등 나와서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회 다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뭐 경기 안 좋다 어쩌다 하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증시가 이렇게 무너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나름 괜찮네 하면서. 그러다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때쯤 여기쯤 증시가 올라가서 야 이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불경기 이슈로 금리 인하를 해요. 그러면서 불경기다 뭐다 하면서 겁주면서 급락시켜. 그럼 이렇게 막 급락해. 그럼 여기서도 못 사요 사람들은. 이때 못 샀기 때문에. 야 그러면 이때 샀지 지금 사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 효과로 그냥 여기 천장 뚫고 또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략 2년 정도 증시 침체라든지 불경기라든지 2, 3년 정도 겪었고 시기상으로도 많이 겪었고 오랫동안 그리고 최근에 거품 걷어내는 신용 털리는 급락도 급작스럽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발을 담그듯이 몸에 물을 적시듯이 투자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그때 불경기를 한번 부러뜨리면서 금리를 낮출 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을 적시는 정도 수준으로 차츰차츰 이제 조금씩 투입하면서 늘려나가는데 그대로 분위기 좋아지면서 올라간다? 그럼 뭐 좋은 거예요. 돈 번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제 생각은요. 미국은 나름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가는 앞으로도 낮아질 거라고 보여진다. 미국이 선방하는 거지 글로벌이 선방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이 선방하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러려면 금리 인하가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가는 낮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고용지표나 소비지표가 꺾일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 좀 흔드는 장 혹은 횡보장, 뭐 오를 듯 말 듯한 장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발 담그듯이 몸에 물을 서서히 적시듯이 시작하시라. 지금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고 그리고 너무 이르지도 않은 딱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주식 투자 시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를 진짜 인하하기 시작하면 제약바이오도 오르고 이럴 텐데 그 다음에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SBB테크나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서서히 하나씩 계속해서 또 인생 주식 통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파악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무쪼록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잠깐만 드리자면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 때 돈 풀면서 엄청나게 이제 올랐죠. 돈을 못 벌면 바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나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주는 만큼 저는 받아들였고 수거했을 뿐이에요.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공부했고 준비하고 있었고 기회가 왔고 저는 코로나 때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침체기에 어떻게 됐죠? 잃었어요. 저도 2023, 24, 뭐 22 후반 막 이러면서 많이 까먹었습니다. 벌었던 거. 근데 그래도 어때요? 많이 까먹어도 그때 번 거는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또 대세 상승장이 나오면 그때 번 액수를 뚫고 또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셔야 돼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시장이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면 주는 만큼 먹으면 됩니다. 시장이 나한테 돈을 뺏어가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면서 덜 뺏기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또 돈을 주면 주는 만큼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흐름만 이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을 잃는 시기가 맞아요. 지금은 이 시기에 그냥 덜 잃겠다, 이때 벌었던 거 덜 까먹겠다라는 정도로만 해도 여러분들은 선방하고 있고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너무 잃고 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입니다. 시장이 돈을 뺏어가는 시장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빼는 사람은 다음 상승 사이클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거죠. 하락할 때도 인내해야 돼요. 좀 덜 잃는 수준에서. 그래서 이 점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